이야기는 대기업에 다니는 데니스 게이라는 샐러리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기업 내에서 성공하려 하지만 상사들은 그의 노력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정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에서 일하게 되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사에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만 그 요청은 즉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잃어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갑자기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나라로 배치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운이 그에게 돌진해옵니다. 다크캐슬로 이동하여 악마 왕이 대장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대사관이라 불립니다. 첫 번째 멤버는 유름드라라는 이름의 여자이며 그녀는 불의 마스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군은 지놈이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땅 마법을 전문으로 하고 세 번째 멤버인 실피드는 바람의 대가입니다. 악마 왕은 네 번째 장군을 소환하며 그가 다른 차원에서 왔고 물의 수호신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데네스케임을 보게 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악마 왕은 그를 맞이하며 그의 장군으로서 일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데네스케인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악마 왕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데네스케이에게 그가 악마 군대에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마 왕이 자신의 일을 인정해줘서 기쁘지만 인간이 악마 군대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마 왕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것인지 언급하며 자신의 사무실도 생길 것이고 모두가 그를 보수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 왕은 관심이 없다면 그를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 왕이 사실상 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들이 그의 노력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그는 자신이 그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마 왕은 그에게 모든 상관들의 말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바보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는 덴스케가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그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덴스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그에게 자신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덴스케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만 율만드라스가 갑자기 그를 방해합니다. 그녀는 그가 대형 4인조에 합류할 만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악마 왕은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하고 그는 당황합니다. 그는 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만드라스는 그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방어하라고 말하며 죽음 차지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악마 왕은 그를 보호하며 그가 에너지 파동 때문에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그가 평범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악마 왕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덴스케가 대형 4인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만드라스는 그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미는 악마 군대가 악령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반인간들과 싸우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덴스케가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 왕은 덴스케의 지능을 중시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만드라스의 죽음 차지로 거의 살해당할 뻔했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마왕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를 위한 완벽한 시험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마 군대가 다른 종족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지만 미노타우루스와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데네스카이에게 그의 시험은 협상을 막고 미노타우루스를 악마 군대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 후 율만드라스는 데네스카이를 미노타우루스의 우두머리에게 안내하지만 그녀는 그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왕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미노타우루스 우두머리를 만나게 될 순간이 다가오지만 율만드라스는 미노타우루스가 잔인하다고 말하며 죽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테르스라는 이름의 미노타우루스 우두머리를 보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그는 협상을 잘 처리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율만드라스가 그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테르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데네스카이는 그녀가 협상에 서투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테르스를 그의 방에 두고 그녀는 데네스카이에게 미노타우루스가 악마 군대에 합류하게 되어 흥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테르스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계속 거절하고 심지어 방에 쓰레기를 흩어놓아서 그녀는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데네스카이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그는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하며 테르스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궁금해해합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배에서 술을 마시는 상상을 합니다. 그는 계속 거절하는 남자와 협상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였고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발을 나서 복도로 돌아가며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율만드라가 마왕에게 보고하며 테르스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데네스카이가 시험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왕은 그들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짚을 모으고 있는 데네스카이에게 돌아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테르스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데네스카이는 그들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인지적 격차 때문이며 그들은 테르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의 표정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테르스와 이야기하러 갑니다. 다음 날 윌만드라가 덴세카이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찾기 시작하지만 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사하지만 그녀는 그가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화를 내며 테르스가 왜 거기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덴세카이는 자신이 악마 왕과 대화하고 있으며 악마 군대에 합류하기로 동의했음을 밝힙니다. 그녀는 이를 믿을 수 없어 덴세카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테르스를 데리고 가서 그녀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외국인 임원과 협상하면서 계속해서 거절당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그 남자가 갑자기 손을 흔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열정적이고 논쟁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감정적인 토론이 조심스러운 토론보다 더 가치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그가 언급한 인식의 격차였음을 깨닫고 그들은 눈을 마주치고 나서 테르스가 그와 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노타우르가 여행할 때 건초 위에서 자는 것을 추가하며 그녀가 테르스의 방에서 건초를 치웠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바닥에서 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대화하는 동안 수면 부족 상태였고 이것이 왜 그가 그렇게 짜증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와 대화할 때 그의 관점을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는 그들 둘 다 잘못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데네카에게 협상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성을 떠난다. 모두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악마왕은 데네카에게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며 이제 큰 내명의 일원이 되었다고 전한다. 악마왕은 그의 오른팔을 올리라고 하고 그에게 팔찌를 주며 그것이 큰 내명의 일원이라는 직무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는 데네카에게 새롭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계속 일하라고 한다. 율만다는 그에게 다시 팔을 올리라고 하고
그들의 팔찌가 맞닿는다. 그녀는 그를 그들 중 한 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를 큰 4명의 완전한 일원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언급한다. 데네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직도를 보며 명령 구조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큰 4명의 다른 일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생각을 하며 실피드의 방을 방문한다. 하지만 그의 보조인 베린다는 그가 오랫동안 거기에 없었다고 밝히고 문을 닫기 전에 데네카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율만드라가 그에게 다가와서 악마 왕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임무를 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악마 왕에게 가고 악마 왕은 데네스카이에게 오크들과 협상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오크들이 다른 반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사력 면에서 악마 군대와 동등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주변 종족들이 그들을 존경한다. 그는 그들이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만 악마 군대에 합류하기를 원하며 데네스카이에게 협상을 처리하라고 한다. 율만드라는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다. 그가 혼자서 오크들과 이야기하면 걱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율만드라는 데네스카이에게 팀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악마 군대에서 반인간 군대를 이끄는 지노미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가 오크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만드라는 그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떠나기 전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노미가 반인간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데네스카이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묻고 그는 오크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다음 임무가 그들과 협상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의 리더 오크가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언급하며 그의 적들이 그를 폭군으로 낙인 찍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데네스카이에게 그녀의 부하들이 긴장을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살인적인 악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율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데리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노미는 그와 함께 떠나라고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지노미가 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데네스카이와 율만드라가 오우거의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율만드라는 경비원에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경비원은 아직 오우거가 그들을 들어가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소녀가 그들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며 그들이 들어갈 허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소녀는 그들을 오우거에게 안내하고 율만드라는 그를 인사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군대에 합류하고 싶은지 묻고 악마왕의 머리를 가져오면 환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만드라는 화가 나지만 데네스카이가 그녀를 막고 오우거에게 그의 제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율만드라는 오우거를 죽이고 싶다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마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네스카이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우거가 그녀를 화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데네스케이는 그들이랑 협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자극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그들에게 대항할 이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악마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언급하며 데네스케이는 자신도 화가 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도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덩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악마 군대와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협상 중에 물러설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설명하며 그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났던 것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며 덩어리 사람의 딸 오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리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성의 음식 저장소로 데려가며 덩어리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데네스케이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하며 경비대원들의 갑옷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복도가 춥고 어둡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큰 회사들이 리더에 의존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뒤처지면 회사의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랄은 덩어리 사람들이 재건하기 위해서는 악마 군대에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병들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모두 알리길 원치 않기 때문에 강한 척하려고도 노력하지만 그는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떠나면 혼란이 올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데네스카이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설명하며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결혼하라고 말하며 그가 오우거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만트라는 그녀를 멈추며 그들이 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데네스카이가 사무실에서 상황을 생각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다시배서 자신을 상상하며 요만트라가 바텐더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사자가 고릴라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자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부른다고 언급하며 데네스카이는 그녀가 한 말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다음 날 요만트라는 그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있다고 설명하며 그녀는 다시 오우거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오우거가 그들이 끝난 후 협상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인간들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때 오우거에게서 음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오우거 주변의 부족들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그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 후, 오그가 그들을 소환하고 그들이 오그 주변의 부족들이 악마 군대에 합류한 이유를 묻는다. 덴스케가 과거에 큰 회사들이 그의 제품에 관심이 없을 때 그의 전략을 사용해 작은 회사들에게 제품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하여 큰 회사들도 그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작은 회사들이 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부족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악마 군대에 합류했다고 오그에게 말한다. 오랄이 나타나고 덴스케는 그녀가 다른 부족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힌다. 그녀는 반인간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그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악마 군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그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만 그녀는 시대가 변했음을 지적하며 그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다른 부족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덴스케에게 그가 악마 군대와 동맹을 맺고 싶은지 물어본다. 하지만 덴스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다른 종족들은 암흑 군대에 합류하더라도 주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그는 자존심이 강한 리더이므로 이름의 차이는 중요하다. 그는 덴스케에게 이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고 모두가 그가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에 감사하며 그는 시대가 변했음을 깨닫는다. 그의 딸이 협상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율만드라는 드네스카이에게 오크가 동맹에 동의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바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악마왕이 그에게 최고 보좌관을 뽑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그녀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때 오랄이 그들에 합류하고 그녀는 자신이 오크들의 공식 사자로 파견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 보좌관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 직책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율만드라는 질투가 나서 그를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후 오랄은 드네스카이를 그의 사무실에서 방문하고 베르만 부족과의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악마 군대의 성장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상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이전에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율만드라도 그를 방문하고 그녀는 악마의 주식인 김밥죽을 그에게 줍니다. 하지만 그는 맛이 싱겁다고 언급하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함께 사냥을 가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5명의 반인간을 잡아먹은 마법 짐승을 퇴치하라는 요청을 방금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오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하며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마 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버섯을 보고 데네스카이에게 오크들이 그것을 모으려다 공격받았다고 말한다. 그때 괴물이 갑자기 그들 뒤에 나타나서 그는 놀라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녀는 강력한 킥을 날리지만 괴물은 즉시 회복하고 앞질러 달려온다. 그래서 그녀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 괴물을 가격하기 시작하지만 데네스카이는 그녀가 치명적인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건틀릿이 변형되며 마법을 사용한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그것이 괴물을 처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괴물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녀는 그것의 송곳니를 잡고 몸을 비틀어 순간적으로 죽인다. 그들은 오크들에게 그 유해를 보여주고 요만트라는 그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축하하며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그것의 다리를 준다. 데네스카이는 그녀에게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불에 구워주겠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냥 불꽃으로 태워버리고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고기를 태웠다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먹으라고 하고 그는 그것이 형편없이 맛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오븐을 보지만 그녀는 그것이 비싸다고 말하고 소금이 귀한 품목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제한된 양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오븐을 사용해 고기를 요리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모두가 그것을 맛보며 맛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모두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고 요만트라는 그가 빅포의 지위를 낮추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함으로써 문명의 발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오크들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기를 요리하는 법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동의하며 그 나라가 주변 국가에 비해 약하다고 말하고 빅포의 일원으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나중에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요만트라는 길을 밝히고 야생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 불공을 만듭니다. 그녀는 데미휴먼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데니스케는 실피드가 악마인지 데미휴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회의 중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악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지만 데니스케는 마법의 짐승과의 전투에 대해 그녀에게 상기시키며 그녀가 장비가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마법을 사용한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가벼운 옷 대신 갑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고 그의 말이 모욕적이라고 느낀다며 그에게 오크들에게 호위받으며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 악마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그가 왜 그녀가 화났는지 궁금해하면서 도망치듯 뛰어간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생각하지만 숲에서 야수들의 소리를 듣고 오크 마을로 돌아간다. 다음날 데니스케는 악마 왕에게 보고하며 왜 요만트라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자신이 큰 4사람 중 하나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녀와 다툰 것이 원인이지만 악마 왕은 그에게 화해하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이후에도 데니스케는 계속해서 요만드라가 왜 화났는지 궁금해하며 도시에는 반인종과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한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지만 악마들이 노출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그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연구를 시작하고 근육질의 몸이 그들에게 영광의 배지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단련하여 마법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출된 옷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법력을 과시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화를 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가리라고 말한 것이었다. 한편 우리는 오라리 나무를 찍는 모습을 보고 요만드라가 그녀에게 달려가서 덴니스크가 자신의 몸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랄은 그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상기시켜주고 아마도 그녀의 옷 때문에 그녀를 변태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하지만 오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뵈서 덴니스크를 보고 그는 음식을 즐기며 바텐더에게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특선이라고 언급하고 덴니스크는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보며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는 요만드라를 만나러 급히 달려가고 그녀에게 놀라운 체형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몸을 칭찬해 주길 항상 원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어색해지고 그는 그녀에게 불쾌감을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를 숲에 두고 떠났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원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 같아 당황하지만 우리는 그가 단지 그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상식에서 악마왕은 덴니스크가 다른 종족들과 성공적으로 협상한 것을 칭찬하며 보상으로 마법의 돌을 줍니다. 하지만 덴니스크는 요만드라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그것을 가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 놀란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청혼하는 줄 알고 그래서 모두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를 꾸짖는다. 하지만 벨린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마침내 데니스케가 악마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악마왕은 다시 한번 데니스케를 소환하고 그는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즉시 사과하며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악마왕은 그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뻐서 들었다가 왜 불려왔는지 궁금해야 한다. 그래서 악마왕은 그에게 모든 사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명령한다. 그는 반인간들이 악마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니스케는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래서 악마왕은 그에게 마법석을 주며 그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악마왕은 그가 실프리드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하며 그는 이미 실프리드와 합의를 맺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는 데니스케에게 실프리드가 함께 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엘만트라는 데니스케가 왕좌의 방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자신에게 마법석을 준 것은 결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데니스케는 마법석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악마의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랄은 차를 내주며 반인간들이 마법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마법을 배워야 주문을 걸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는 실피드에게 마법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할까 고민한다. 그는 실피드의 방으로 향하지만 대신 벨린다를 보고 그녀는 실피드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엘만트라가 그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이며 그녀는 질투를 느낀다. 데니스케는 벨린다에게 그녀가 실피드인지 묻고 그녀는 이를 부인하려 하지만 그는 악마들은 강한 체격을 숭배하기 때문에 보통 안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악마 군대의 명단에 없다고 덧붙이고 악마왕이 실피드가 다른 사람인 척하며 이를 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줬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실피드임을 인정하고 왜 그녀가 인형으로 변장했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힌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녀에게 계속 일을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를 발명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가 만든 유물을 보여주며 그 기반이 마법이 통과할 수 있는 광물로 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법석이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하며 대량 생산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1000만이라고 밝혀서 그는 그 가격이 믿기지 않는다. 그녀는 마법석이 희귀하고 그녀의 유물은 최고 등급의 마법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대량 생산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한 종류의 마법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급 마법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악마왕이 준 돌을 주며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라고 하고 그녀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워 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연구실로 끌고 가고 우리는 문 앞에 있는 요만드라를 보게 되며 그녀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들이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잠겨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칩니다. 다음 날 우리는 데네스케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지만 실피드는 아티팩트를 완성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로즈마리라고 부르며 자신의 프로토타입보다 더 저렴하다고 언급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즉시 테스트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1시간의 휴식을 주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의 방을 나갈 준비를 하지만 요만드라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왜 그가 거기서 밤을 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괜찮은지 궁금해하지만 실피드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요만드라는 그녀에게 벨린데 대해 묻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고 오라리 악마 릴림과 함께 나타나 요만드에게 마을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시아토 새들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피드는 이것이 로즈마리를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고 언급하며 그들은 열린 들판으로 향하고 그녀는 데네스케에게 주문을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고장이 나면 팔만 잃을 것이라고 하며 그는 다칠까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돌이 그의 일부라고 상상하고 마법이 그의 몸을 통해 흐르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는 불덩이를 소환하는 데 성공하고 아시아토 새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그에게 그들을 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덩이를 던지고 그중 하나를 맞추지만 그녀는 계속하라고 말하므로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불꽃을 쏘아보냅니다. 하지만 로즈마리가 갑자기 한계에 도달하고 새들 중 하나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자 그녀는 자신의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보호합니다. 그는 다시 활성화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새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진해 오자 그녀는 자신의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마법의 돌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급 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험이 실패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날 저녁 그들은 데미휴먼들과 함께 아시아토 새를 먹으며 데니스케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피드는 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좋은 사람들임을 덧붙이고 그녀는 자신이 엘프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을 떠났다고 밝힌다. 데미휴먼들은 그녀가 방황할 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녀는 그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유물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로 바빠서 작업을 중단했고 데니스케에게 그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원한다고 말하며 데미휴먼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전한다. 그녀는 아시아토 새들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저급 돌로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데니스케는 배서 자신을 상상하고 요만드라가 곱창 스튜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맛있다고 느끼지만 쉽게 상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것을 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리 방법을 배워서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고 그는 로즈마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실피드에게 아침까지 로즈마린을 10개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이미 완벽하니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전한다. 다음 날 아시아토 새들이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는 로즈마린으로 형성을 만들고 그것들을 작동시키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새들을 쫓아낸다. 데니스케와 실피드는 악마왕에게 보고하며 로즈마린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몬스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마왕은 그들이 이를 발명한 것을 칭찬하고 실피드에게 대량 생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실피드는 데니스케가 그녀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만든 유물을 그에게 주며 30번의 화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만 요만드라가 갑자기 문을 열어 그를 밀치며 들어오고 오랄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밝히면서 질투하는 것이 바보 같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마법석을 준 것을 알고 그에게 안부를 묻고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데니스케가 다시 술집에서 모이고 금노미가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녀가 프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요만드라는 가게 안에서는 후드를 버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데니스케는 자신도 일상적인 태도를 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니스케와 요만드라는 시장으로 향하고 그는 그녀의 의상이 귀엽다며 그녀가 다르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랄에게 자신을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가 그녀를 데이트에 초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싶지만 오랄은 그가 그런 옷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귀엽고 순수한 듯한 드레스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랄의 조언을 따른 것이 기쁘고 데이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들이 시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저 일을 하러 왔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그는 그들의 목표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악마 군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고객처럼 함께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그를 빅4의 일호원으로 알아보고 그의 복장이 눈에 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인들이 뉴스와 소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정보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인도 요만드라를 알아보고 그들이 데이트 중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연구를 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금 제품을 보여주고 2컵을 사면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것을 유리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네스케는 그것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지 제품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합병 정책 때문에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디네스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며 식품 문제에 주목합니다. 그는 김류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언급하고 요만드라는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해보았지만 가격을 내리면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디네스케는 도매상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매상의 거래 중개자로서 농부들로부터 김류를 사서 상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김류의 가격이 오르면 상인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고 덧붙입니다. 요만드라는 도매상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관리하는 대기업 집단인 길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들의 행동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시장조사 작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에게 물어보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노미가 그들을 방해하며 리아의 날이기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는 고대 전통이라고 설명하지만 갑자기 한 커플이 다가와 그들의 사업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몇몇 년 동안 콤모즈라는 음식을 판매해 왔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포기할 생각을 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부다가리안이라는 사업가가 즉석에서 대량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품을 배달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콤모즈를 하루 안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게에는 콤모즈가 가득 차 있고 만약 모두 팔지 못한다면 사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노미는 데니스케가 훌륭한 요리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게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맛보고 가게를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맡겨두라고 말하고 그는 오늘 300개의 콤모즈를 팔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세계에서 모치라고 불리는 음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독특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콤모즈가 과거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지 않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므로 분산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콤모즈 레시피를 생각해내라고 부부에게 말하고 요만토라가 다른 가게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데니스케는 북을 들고 시장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들에게 리아의 달인이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프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설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전설에서는 콤모즈를 파는 소년이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와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그 이유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아의 날 밤에 비밀리에 만나기로 결정하고 언젠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커플로서 콤모즈를 먹습니다. 신은 결국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은 별의 세계에 들어가 행복하게 삽니다. 데니스케는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콤모즈를 즐기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노미에게 전설에 대해 물었고 여러 제품이 축제 기간 동안 그의 세계에서 더 잘 팔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배웁니다. 그 커플은 모두에게 그들의 콤모즈를 보여주고 그것이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양을 사게 됩니다. 율만트라는 젊은 사람들이 왜 콤모즈를 즐겨 먹는지 궁금해하며 예전에는 노인들만 사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니스케는 그들이 타겟 고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콤모즈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레시피를 바꾼 후 그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며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나중에 그 커플은 모든 것을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의 사업을 구해준 데니스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노미도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인반수들이 그녀가 모두에게 콤모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커플은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콤모즈를 주고 율만트라는 함께 먹을 것인지 궁금해하며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구입한 컵 중 하나를 주며 감사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콤모즈를 먹을 때 어떤 소원을 비는지 묻지만 그는 다음 임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해서 그녀는 화가 나며 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 후 그는 마왕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구입한 컵 중 하나를 보여주며 이웃나라가 금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그들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그것이 악마 군대를 강화하고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하고 마왕은 로즈마리를 판매해야 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악마 군대의 독특한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복제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마왕은 실피드가 희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성공을 모방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기술이 도난당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이며 다른 나라들이 그녀의 재능을 빼앗을 수 없고 그들이 함께 일하는 한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데네스카이에 대해 금의 왕에 대해 경고하며 그와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식량 부족 때문에 그들은 판매할 다른 상품을 찾아야 한다. 그는 램페이지 왕국이 그의 협상에 성공하면 그들에게 지속적인 금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악마 군대의 미래가 그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왕좌의 방으로 향하고 램페이지의 왕을 만나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하지만 왕은 갑자기 그를 방해하며 이미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왜 데네스카이가 그의 임기 후에 그를 맞이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사과를 요청하고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흘렀음을 언급하며 왕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데네스카이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며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최고 품질의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왕은 번개로 그것들을 파괴하며 데네스카이에게 자신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는 왕에게 로즈마리를 보여주며 그것이 괴물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악마 군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나라들은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램페이지 왕국의 광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광산을 괴롭히는 골렘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왕에게 로즈마리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하지만 왕은 자신의 악어를 소환하며 데네스카이가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활성화하고 악어가 뒤로 돌아서지만 왕에게 달려들자 데네스카이는 불덩이를 사용할 준비를 하지만 왕은 번개로 그것을 쳐낸다. 그는 레몬 바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데네스케가 자신에게 말을 걸 용기가 있어서 흥미롭다고 언급하며 심지어 악어가 그를 공격했을 때 불태우려고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레몬 바질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한 달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한 달에 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왕은 일주일 내로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선금을 지불하면서 악마 군대의 모든 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덴스케는 실피드에게 일주일 안에 200세트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직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국가의 재난지역에 물자를 분배했으므로 생산량이 이미 안정화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게으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의 주문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갑자기 왕의 전령이 도착하여 레몬 바질의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며 주문량을 추가로 100개 더 늘리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덴스케의 사무실에서 오라리 차를 타고 오며 그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지만 그녀는 레몬 바질의 가격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500톤이라고 말하며 램페이지 왕국이 그들의 제품에 대해 1억 5천만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심리학적 방법인 앵커 효과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 초기 정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고급 은그릇을 왕에게 보여주어 레몬 바질도 비싸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령이 다시 도착하고 그녀는 왕이 주문량을 추가로 100세트 더 늘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피드는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첫 200세트가 성공적으로 배송되고 근로자들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축하합니다. 덴스카이는 그들이 또 다른 200세트를 완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난세 왕국에 배송하면 됩니다. 그는 로즈마리가 한 달 후 마법력을 다 소진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이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왕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랄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주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왕의 전령은 추가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는 반값으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덴스카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악마 군대만이 로즈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들은 이미 원자재를 대량으로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반인간들은 새로운 무기가 아직 배송되지 않은 이유를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는 그들의 나라가 재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모두가 댄스카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댄스카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마 왕에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악마 왕은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 무엇을 하는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댄스카이에게 그는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댄스카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금노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녀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프리드에게도 사과하지만 그녀는 그냥 그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갑자기 납치당합니다. 그는 탈출에 성공하고 곤란을 끼쳤다고 생각해 즉시 가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윌만드라가 그를 거기로 데려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랄이 갑자기 그들을 방해하며 과일 바구니를 줍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여자아이들이 잠이 들고 그는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며 그들이 같은 직장 동료라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악마 왕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회상하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결심합니다. 난폭한 왕이 로즈마린을 파는 상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타가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그를 인상적으로 여겨 어떻게 같은 제품을 절반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비밀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델리스케는 그들의 제품이 절반 가격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한 달보다 적은 시간 내에 모방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리며 그는 심지어 능력 있는 기술자들도 그 내용물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다시배서 자신이 바텐더와 하는 게임에서 자신의 차례에 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실트가 갑자기 그들에게 합류하고 그녀는 그에게 답변을 생각해내는데 도움을 준다. 그녀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방랑자가 연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긴다고 느낀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들의 제품이 내부로부터 유출되었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로즈마린이 재난지역에 배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이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율만드라가 갑자기 그에게 합류하고 그녀는 그가 배포한 로즈마린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그들은 몬스터 공격을 받은 마을로 향하고 마을 사람들은 왜 로즈마린이 효과가 없었는지 의아해한다. 율만드라는 다른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데니카는 그가 그곳에 놓아둔 로즈마린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다른 묘지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 마을의 모든 로즈마린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율만드라와 오랄에게 불만을 제기한 마을들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한다. 그날 저녁 데니스카이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는 마을로 가는 이유를 묻는 율만드라와 함께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 뒤에 숨고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여 그녀는 그들이 친밀한 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둑들이 로즈마린을 훔치는 것을 보고 데니스카이는 그들이 난동 왕국에 그것을 팔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지만 그들은 갑자기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율만드라가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들은 그녀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로 결정하며 그녀는 그들을 추적하고 싶어 하지만 데니스카이는 그녀를 막으며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타기리오는 난동왕에게 로즈마린을 계속 공급하고 그는 그의 제품을 놀라운 속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큰 이익을 얻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언자로 알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로즈마린에 대해 알았을 때 그는 즉시 그것이 팔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인들에게 그것을 복제해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마을의 것을 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업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램페이지 왕국으로 돌아가지만 경비들이 갑자기 그를 체포하고 그를 왕에게 데려갑니다. 왕은 그가 손으로 최근에 가져온 돌들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으로 부타기리온을 위협하며 불량품을 왜 배달했는지 물어봅니다. 데니스케이가 그들과 합류하고 부타기리온은 그를 알아보며 그가 악마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종족들의 지도자들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타기리온이 악마 군대에서 로즈마린을 훔쳤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그는 진짜처럼 보이는 복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힘이 없는 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실피들을 시켜 그것들을 만들게 했고 그의 병사들에게 마을 주변에 심으라고 명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타기리온에게 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지만 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데니스케이가 그의 불덩어리로 그것을 폭발시킵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그가 국가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악어에 대해서만 간섭했다고 설명하고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드래곤으로 그들을 위협하려 하지만 데니스케이는 그가 부타기리온을 죽이면 왕국이 파괴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왕은 그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왕은 부타기리온이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인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데니카는 왕국이 광물에서 금을 추출하는 오렌지 가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부타기리온이 유일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렌지 가루를 생산하는 나라는 이 자원이 매우 귀중하다고 여겨져서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부타기리온만이 그들과 거래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내전 후 나라가 파괴되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타기리온은 음식과 물자를 제공했고 그는 전쟁 지역에서 활발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곡괭이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에게 특별한 허가를 주었습니다. 데니카는 그들이 부타기리온을 죽이는 것은 아깝다고 말하며 왕은 그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왕은 데니카가 왜 개입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타기리온과 난공성 왕국은 그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를 웃으면서 그를 재미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데니스카이는 자신이 움직이기 두려워한다고 말하자 부타기리온이 그를 도와주고 그들은 도둑들과 함께 있는 오라를 보게 된다. 도둑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곁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는 카모수 사건 이후에 부타기리온을 조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부타기리온이 전쟁 지역에서 거래를 하던 중 전쟁 고아들을 입양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 후 데니스카이는 부타기리온에게 로즈마리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집에서 멀리 판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상인이 필요하다. 부타기리온은 왜 데니스카이가 자신을 믿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행동에 감동받아 악마 군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는 길드와 그들의 영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악마왕은 다시 한번 데니스카이를 소환하고 그들은 김의 가격 상승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서민들이 굶주리게 만들고 있으며 너무 비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데니스카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부타기리온이 길드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왜 그들이 김의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율만트라는 그들이 터무니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때려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데니스카이는 그것에 반대하며 악마왕이 그녀를 다른 임무에 보내는 동안 길드 마스터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 길드 마스터는 종자에게 데니카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지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카가 만남을 준비하는 동안 실피스는 그에게 다가와 왜 변장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벨린다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엘프들이 길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녀가 함께 있으면 협상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길드의 본부에 도착하지만 마스터는 거기 없고 그들은 4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을 피퍼덤몸 로펜트라고 소개하지만 실피스는 그를 알아차리고 데니카가 그들의 형제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족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말하며 그는 그녀가 오기만 해서 불평을 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데니카가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GIM을 거래하고 싶다고 밝히지만 비퍼는 공급량이 적으므로 데니카가 간청하지 않는 한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무릎을 꿇지만 비퍼는 웃으며 장난을 쳤다고 말하고 그는 가방당 오리에 $1,000라는 시장 가격으로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데니카는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퍼는 그가 관심이 없다면 떠나라고 말하고 그는 데니카에게 문지기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실피드는 길드의 본부를 불태우려고 고민합니다. 그들이 데니카를 바보로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엘리트 장군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반인 반요정인 로드펜트 가문 출신이라고 밝히며 엘프들이 번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반인 반요정과 자식을 낳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반요정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바이퍼는 반난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종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바이퍼는 반난다이기 때문에 극도로 탐욕스러웠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엘프 마을을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밀매업자에게 팔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집을 떠난 이유라고 밝히지만 데니스 케이는 그가 그와 이야기하기 전에 바이퍼와 논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만 니아라는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와 길드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귀여워 보이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결심하지만 먼저 그녀를 위해 옷을 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위해 드레스를 사주고 그녀가 끔찍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언급하자 그는 그녀를 구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부모와 떨어져 있었고 거의 보수 없이 길드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길드가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며 이는 모두가 더 이상 음식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길드가 이를 퍼뜨려서 김의 가격을 올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길드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재고를 쌓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길드 마스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임원이 영주 펜스이며 그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을 일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길드가 다 악하다고 언급하지만 좋은 이유 없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피드는 바이퍼가 자고 있을 때 죽이자고 제안하지만 데니스케는 그들이 공정하게 싸워야 한다고 언급하며 악마 군대의 일원으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데니스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드 본부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그는 바이퍼에게 긴급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데니스케가 깜짝 방문을 계획한 이유는 길드가 증거를 숨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과 거래 장부를 찾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바이퍼는 그가 계속하라고 하고 그들은 창고로 향하지만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데니스케는 믿을 수 없지만 바닥에 스키드 자국을 보고 긴이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이퍼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도착하고 데니스케는 그들이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그들이 긴급 감사에 대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준비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바이퍼가 며칠 전 판매하고 싶었던 긴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궁금해하고 바이퍼는 이미 구매자를 찾았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데니스케를 비웃으며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데니스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고 그는 장부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길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은폐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실피드는 그들이 로드펜트 가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장부의 거래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길드가 예상치 못한 감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의아해하며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비퍼가 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는 니아에게 데니스케의 계획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아는 그가 긴을 어디에 두었는지 궁금해대합니다. 그는 화를 내며 그녀가 질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니아에게 다가가서 그녀는 그가 그녀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긴을 순찰 중인 국경을 지키는 카라반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마한 마차를 이용해 상품을 운송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것이 긴을 쉽게 숨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니아의 부모님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녀에게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니아는 무서워합니다. 니아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녀는 왜 자신이 로드펜트 가문의 저위 등급 구성원으로 태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플래시백에서는 그녀가 부모님과 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퍼가 갑자기 그들에게 합류하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비서를 대체할 사람으로 필요로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를 보호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주택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일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실비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딘스게이를 감시하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딘스게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빼서 자신을 상상하며 그가 일하던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들은 상사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그들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래서 그들은 회사를 바꾸기 위해 기업 계단을 오르려고 고려합니다. 딘스게이는 그들이 진실된 노동자였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지만 율만드라가 그에게 왜 꿈을 꾸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임무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그에게 용사를 보여주며 그녀가 30마리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무리를 지어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그들이 30마리뿐이라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가 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니아는 데니스게이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피드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기습감사가 실패했음을 밝히고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라리 율만드라와 함께 도착하고 그들은 모든 와이번 고기를 요리했다고 말하며 비밀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니아는 이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실피드가 그를 막고 니아는 자신이 그를 신뢰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 후 니아는 데니스게이의 파일을 살펴보며 그의 계획에 대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실피드가 그녀를 보고 컨프런트. 그러나 니아는 연막탄을 사용하여 도망칩니다. 그녀는 바이퍼에게 보고하고 데니스 게이의 계획에 대해 말하며 배급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으면 그의 비싼 스킴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데니스 게이를 막고 싶어하고 배급이 어디서 시작될 것인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청차지가 센터 스트리트라는 것을 알지만 그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생각하며 교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그를 오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데니스 게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바이퍼는 센터 스트리트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일 아침에 자신의 마차가 돌아올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스킴을 사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모두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니스 게이의 음식이 나중에 도착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는 니아에게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벌을 줄 시간이라고 언급한다. 우리는 데니스 게이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실피드가 그에게 배급 계획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이퍼가 이미 그것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니아가 스파이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가슴에 멍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몸에 멍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이퍼가 그녀를 오랫동안 학대해 왔기 때문이다. 실피드는 그것이 그녀가 스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리게 했다고 밝힌다. 그들은 상사들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학대를 받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실피드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그는 바이퍼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바이퍼로 전환되며 그는 자신의 마차가 곧 돌아올 것이므로 데니스 케이트가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모든 김을 팔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의 마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악마 군대가 모두에게 김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이 김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중 실피드가 그를 찾아와 부탁하려니 이웃 나라에서 수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훈제된 와이번을 팔았고 그 대가로 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바이퍼는 그들이 어떻게 하루도 안 되어 그것을 운송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데니스 케이트가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해 놓았다고 밝히며 그는 처음 만남 전에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김을 모으기 위해 모든 돈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무료로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 그는 이미 파산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걸로 자신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그의 닌자들이 그녀에게 마법을 쏩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들이 마법과 무술의 조합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연습해온 검을 사용해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사용해 그들의 마법을 막으며 로즈마리가 마법을 흡수합니다. 그녀는 검을 사용해 화염 화살을 소환하고 그것이 한 닌자에게 맞지만 그녀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다른 닌자가 그녀에게 달려오지만 그녀는 바람을 일으켜 그를 날려보내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퍼는 자신의 손실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이 엄청나다고 언급하지만 길드의 리더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데니스케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이퍼에게 더 이상 길드 리더가 아니라며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를 투표로 몰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투표 결과를 보여주지만 바이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표는 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니스케는 모두가 서명된 투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주며
그들은 니아의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던전에서 발견했기에 그녀를 풀어주었고 상인들이 밖에 모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멍이 든 모습을 보여주며 바이퍼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그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권력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이퍼는 니에에게 그녀의 부모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데니스케는 그가 더 이상 나라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구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그는 데니스케가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이퍼의 이기심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바이퍼는 항복을 거부하고 데니스케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셀피츠가 그를 막으며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준비하지만 그는 데니스케에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라에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니아는 데니스케에게 사과하고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성으로 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비서로 일하게 해주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모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퍼의 기마대가 늦은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선두 마차를 고장내서 바퀴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니스케는 그녀를 위해 영펜토 가문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마 군대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케는 그녀에게 길드 개혁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니아에게 올라르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니스케는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뵈서 그들을 보며 니아가 올라르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니아와 올라르가 악마왕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깨어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용군단이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마왕은 드디어 재앙이 닥쳤음을 깨닫습니다. 율만드라는 데니스케에게 와이번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마왕은 전군을 동원하여 그들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대사관에 4사람이 특별한 임무를 맡았으며 실피드는 순찰 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3사람은 침략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3개의 요새로 구성된 악마의 요새에 도착하고 그것이 국가의 국경을 따라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와이번들은 절망의 요새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룹은 그곳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지노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데니스케를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그의 업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만드라는 그가 쓸모없는 약한 존재라고 말하며 그녀와 논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갑자기 종이 울리며 반인반수들이 와이번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지노미는 데니스케와 다른 이들에게 싸움을 관찰하라고 한다. 모두 자리를 잡고 악마들이 불공을 쏘지만 모두 목표를 빗나간다. 와이번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반인반수들은 악마들에게 비켜나라고 하고 그들은 화살을 쏘지만 와이번들은 그것을 무시한다. 악마들은 반인반수들과 논쟁을 시작하고 반인반수들은 그들에게 대형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율만드라는 이 상황이 엉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 마리의 와이번이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불꽃으로 그것을 날려버리고 땅에 내리친다. 데니스케는 그녀를 지켜보지만 또 다른 와이번이 그의 뒤에 나타나자 지노미는 그 눈을 쏘고 머리를 베어낸다. 그녀는 반인반수들에게 근접 전투를 피하고 눈을 겨냥하라고 말하며 율만드라는 악마들에게 와이번들이 가까이 올 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모두가 전투 계획을 따르며 와이번을 물리치지만 그들은 모두 지쳐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랄과 니아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고 율만드라는 악마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데니스케는 기노미에게 음식을 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새의 상황에 대해 그의 생각을 묻고 그는 아마도 며칠 내에 요새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마와 반인간 간의 갈등 때문에요. 그는 내부 갈등의 3가지 이유를 언급하며 첫 번째는 전술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혼자 싸우는 데 뛰어나고 반인간은 팀워크에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서 호환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이 지난 전투에서 잘 싸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두 번째 이유가 물자 문제라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을 먹일 충분한 음식이 없고 악마는 반인간보다 더 많은 식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마법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반인간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들보다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번째 이유가 병사들 간의 인종 간의 불화라고 언급하며 악마와 반인간은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것이 싸우는데 방해가 될 것이며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미는 그에게 동의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요새 지도를 보여주며 버려진 마을이 있다고 말하고 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둘은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악마들이 버려진 건물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의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악마들과 반인간들이 함께 일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녀는 그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그에게 요새의 지위를 맡기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가 악마도 반인간도 아니며 모두가 그의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설명하므로 그들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외모와 무대 효과를 사용하여 그들이 그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문 앞에 모이고 기노미는 그들에게 덴누스케가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그를 영웅으로 인정하므로 그가 그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그를 응원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에게 요새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전략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그의 말에 영감을 받아 그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는 그들에게 전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와이번들이 도착하지만 반인간들이 그들을 쏘고 데누스케가 종을 치자 율만드라가 버려진 마을에 악마들에게 진역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와이번들이 반인 반수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불구슬로 그들을 쏘아 떨어뜨립니다. 모두가 축하합니다. 그들은 인명피해 없이 승리를 거두었고 모두가 데누스케의 계획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데누스케는 기노미에게 모든 보급품을 기지에 두고 각 요새의 실제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만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만 율만드라가 그가 왜 얼굴이 붉어졌냐고 끼어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기노미는 와이번들이 패배했으니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만드라는 악마 왕이 그녀에게 보고하라고 한다고 밝히고 모두를 구해준 덴누스케에게 감사하며 그의 연설이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데누스케는 자신의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지만 왜 와이번들이 한 요새에 공격을 집중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랄과 니아가 갑자기 그를 방해하며 대규모의 와이번들이 다른 두 요새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제 악마왕의 성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지만 율만드라가 혼자서 와이번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불꽃으로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중 하나가 그녀를 밀어내고 그녀는 데누스케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서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며 한 방에 그것을 처치하지만 갑자기 쓰러진다. 니아는 율만드라를 돌보기 시작하고 그녀가 마법력을 대부분 소모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데누스케는 그녀가 성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하며 와이번을 처치하겠다고 약속한다. 오랄은 그들이 여러 마을, 특히 그녀의 고향을 공격했다고 밝히며 친구들이 다쳤다고 데누스케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공격받을 경우 충분한 경비를 줄 것이라고 한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와이번의 행동을 연구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피곤해진다.
그는 자신이 와이번을 처치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결심을 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 술집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곳에서 그에게 쉬라고 명령하는 악마 왕을 본다. 수면 부족이라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악마 왕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을 자기로 결심한다. 그는 악마 왕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꿈꿨는지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그가 자고 있는 데누스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본다. 다음 날 데누스케는 기분이 나아졌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에 돌아갑니다. 그는 지노미를 만나고 그녀는 요만드라가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들의 군대가 전투력을 잃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와이번들이 마법력이 높은 여성을 선호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들이 두 개의 요새를 공격한 이유는 요만드라가 다른 여성 병사들과 함께 그들의 요새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이 심지어 그녀를 악마왕의 성까지 따라갔다고 언급하며 그들이 그녀를 납치하고 싶어 했다고 확신합니다. 지노미는 그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데누스케가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최종 전투의 시간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여성 악마들을 유인하여 와이번들을 끌어내어 없앨 것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두 주저합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그들은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다른 대사자들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계 출신이 아니라고 언급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르고 모두 자신을 구해줄 영웅을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나라에는 영웅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만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으니 함께 싸워서 와이번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이 말을 듣고 열정이 솟구치고 그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데누스케는 수백 개의 생명이 걸려 있어서 걱정이라고 털어놓고 그의 계획이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노미가 그를 안아주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가 걱정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악마 군대에 꼭 필요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병사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와이번이 요새를 공격하고 반인반수가 그들을 쏘아내려 하지만 그들은 여성 악마들 쪽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그들은 벽 뒤에 위치해 있으며 남성 악마들이 그들 주위에 있어 와이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데누스케는 그들이 수적으로 크게 열세라는 것을 깨닫고 악마들이 와이번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기노미가 그들을 베어냅니다. 그는 계속해서 병사들을 이끌며 승리를 얻기 위해 전장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피드의 유물을 사용해 불덩이를 소환합니다. 그들은 와이번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며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빛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드래곤이 내려옵니다. 드래곤이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드래곤이 데누스케를 짓누르려 하지만 율만드라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구합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한 그를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드래곤이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의 힘과 마법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지만 그녀는 데누스케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제한된 마법력의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로 결심하고 드래곤의 팔을 파괴하는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냅니다. 제노미가 드래곤의 다른 팔을 베어내고 셀피트도 싸움에 합류하며 그녀가 그의 연설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드래곤이 불을 내뿜을 준비를 하지만 그들은 힘을 합쳐 드래곤을 물리치고 그 몸이 폭발하게 만듭니다. 율만드라스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쓰러지고 데누스케에게 승리의 종을 울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그들은 산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실제로나 그것이 거대한 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데누스케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마왕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강력한 에너지 빔으로 그를 공격하려는 재앙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지만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소환합니다. 그는 거대한 어둠의 구체를 만들어 괴물에게 떨어뜨리는 기가 데스 주문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괴물을 죽일 만큼 압도적으로 짓눌립니다. 괴물의 몸은 사라지고
데누스케는 마왕이 매우 강하다고 깨닫지만 그는 데누스케에게 전투가 끝났다고 발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그들이 승리했다고 알리고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기노미는 데미후만을 도와달라고 초대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의 팀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율만드라스는 그를 보내주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그를 촉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마왕은 4명의 큰 존재를 소환하고 재앙을 처리한 그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는 데누스케에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언급합니다. 데누스케는 마왕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마왕에게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는 왕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마왕은 침묵을 지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대답이 틀렸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악마왕은 그에게 대신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악마왕은 그가 매우 재능이 있으며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마왕은 그에게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잠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후로 데네스케는 상사들이 그를 괴롭혔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들의 대우가 그에게 정서적 손상을 입혀서 그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보호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악마왕으로 돌아가서 그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전능한 악마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독재자와 무능한 왕들이 권력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그 왕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데니스케에게 왕위를 계승하길 바랍니다. 그는 데니스케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왕은 그가 나라를 이끌 자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데니스케에게 돌아와서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 악마왕이 그에게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오랄에게 자신의 직위를 넘기려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케모자스 가게의 주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가게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외로 파견될 때 가장 아팠던 것은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오랄과 리아는 그가 사직하려는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요마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데네스케는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배서 자신을 다시 상상하며 그가 그만두면 더 이상 큰 4명 중 1명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회상하며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일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텐더는 그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바텐더는 바가 문을 닫기 때문에 무료라고 알려줍니다. 데네스케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고 바가 닫힌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바텐더는 그가 더 이상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지노미와 대화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반인반수와 악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요마드라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반인반수가 악마와 함께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그들이 미래에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인반수와 악마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요마드라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 여전히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곁에 있다고 말하며 떠난다. 그 후 그는 실피들을 방문하고 그녀는 그들이 미래에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자신이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했지만 배고플 때 자신에게 음식을 주었던 반인반수를 돕고 싶어서 어쨌든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데니스케에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의 마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올바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데니스케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생각하지만 요마드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에게 악마왕이 그를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파트너임을 상기시키고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며 그의 능력에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데니스케는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악마왕에게 다른 이들이 자신을 한정짓지 말라는 영감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자를 맡을 의향이 있지만 자신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다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목표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악마왕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납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